자, 아까 잠깐 정치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 국회 1월 임시국회는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1월 임시국회 사실은 제대로 못 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임시국회 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참사가 네, 일어났잖아요. 무인기 사건으로 맞아요.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5시간이나 뻥뚝 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 그 경제 참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생 현안.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요구를 해서 열었고, 네, 그래서 이태원 국정조사는 그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네, 나머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그렇죠. 국방위가 원래 19일 날 열어서 네, 무인기에 대한 이런 걸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 원래 양당이 협의를 해서 원래 우리 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 현안 맞아요. 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안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방부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나 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네,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음,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받질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국방이 따로 열고 운영이 대통령실 하는 운영이도 열자라고 했더니 운영이 열기가 부담스러운지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위에다가 음, 대통령실의 경호처와 안보실을 불러서 하면 어떻겠냐 제의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한기호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것을 거부했어요. 자기는 그래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국방이 열 수 없다 네, 해서 버텼죠. 뭐가 아니, 막무가내식으로 버텨서 네, 결국은 이제 26일 날 구정이 지난 26일 날 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방위에서는 국방위 구성요원 플러스에서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음, 지상작전사령부, 공작작전사령부, 뭐 또는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이런 데까지 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고, 왜냐면 네, 실제 작전을 했던 부대들 대통령실의 경호처나 안보실이 오는 것까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예, 그것은 이제 주호영 대표가 지금 대통령 수행한다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복귀하면은 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국방이 따로 열고 운영이 따로 아, 열자라고도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 네, 국회도 좀 삐거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국민의힘은 특히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냐 네, 이런 얘기를 뭐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쭉 그 네.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음, 이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찰에 가서 조사도 스스로 그렇죠. 가서 예,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무슨 방탄입니까? 그 이번에 임시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연장하고 국정조사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안보 참사에 대한 무인기 네.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열은 것인데 일몰법도 지금 논의를 해야 네, 네. 되고요. 그렇죠. 예, 일몰법도 민생 안전운임제. 법안도 네. 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 설 아, 연휴잖아요. 그렇죠. 구정 밥상에 그런 걸 올리기 싫어하겠죠. 아, 그러니까 계속 그 국방위도 결국은 구정 후로 푸른, 이렇게 한 것이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구정 밥상에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리스크 그런 걸 음, 해자되게 이렇게 하려고 음, 했던 것 같아요. 아, 자신들의 불리한 무인기라든가 뭐 이태원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보다는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한 음, 이슈만 밥상에 올려서 네.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얄팍한 그런 그게 속내가 좀 있는 보인다. 것이죠. 근데 네. 아마 이번에 구정 밥상의 가장 큰 것은 이란 문제, 외교 참사 문제가 가장 그럴 큰 수밖에 없죠. 이슈일 것 같고 또 무인기 문제. 국민들은 무인기에 음, 대해서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머리 위가 뚫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그럼요. 문제, 그다음 민생 문제. 지금 음. 삼고 일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맞습니다. 고금리, 고함률에다가 저성장까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아. 나경원 뭐 나경원. 그걸 해임을 어떻게 했니 뭐 또는 해도 많네요, 너무하게 많아. 그런 네. 이슈들이 밥상에 올라가. 밥상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 발언을 같이 들으면서 이란이 맞냐, 이런이 맞냐, 이론이 맞냐, 뭐 네. 어떻게 들리냐 하나씩 하나씩 듣기 그리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또 핵 문제도 밥상에 오를 수가 핵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윤 사실 대통령이 지난주에 예. 이번 주에 이란 문제의 외교 참사만보다도 더 큰 또 참사가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외교부, 언론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그때 언급한 발언이 음.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전술핵 배치 네.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아.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핵 보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이것은 진짜로 그 큰 외교 참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조건을 달아서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핵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핵 음. 보유를 아. 공식적으로 입에 뱉은 거예요. 올렸다.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한 것이죠. 음.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 반발을 당장 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그리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걸로 그 미국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미국은 대단히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겁니다. 특히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위한 미사일 실험이나 또는 우주 발사체, 네. 고체 우주 발사체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할 의도를 비췄기 때문에 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것도 그러면은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이 한미 사실 핵 관계에 있어서. 보유를 하겠다고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가장 첫 번째가 한미 동맹을 걷어차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깨지죠.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북한처럼 볼 겁니다. 그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제재가 고강도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수출입이 모두 중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 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도 그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못하고 네. 핵 보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대단히 외교 참사, 안보 참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단히 여기서 불쾌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물론 해명을 해서 뭐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네.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볼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잖아요. 그랬죠. 그것은 성과였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신뢰 관계 때문에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그 지금 미국은 그 후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미사일 지침 해제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겠죠.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매주 이렇게 대형 네. 그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저는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음. 안보 위기 최고의 안보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좀 이제는 진짜로 절제했으면 네. 좋겠어요. 절제해야 이것이 된다. 예. 절제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거고 스위스 지금 가 있으니까 스위스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네. 보고 다음 주에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일 관계도 좀 걱정이에요. 아, 그럼요. 한일 한일 관계 걱정이죠. 너무 좀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일본 이 전범 기업이 배상을 하라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생각은 제3자 변제, 그러니까 재단 하나 만들어서 네. 재단으로 돈을 모아서 그것도 이제 재단에 돈 내는 기업, 한국 기업도 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이제 어떤 그 재원을 받아서 발전한 기업이 돈 내라. 그래서 포스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피해자한테 주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굴종 외교고 굴종 외교다. 굴종 협조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굴종 외교로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이 문제죠. 네. 이것은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피해자분들이나 주장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고 사과. 그 다음에 그 전범 기업의 피해 보상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이용을 해서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배상해 주겠다. 이것은 제3자 변제, 대위 변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것은 이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어저께 인터뷰를 또 하고 기자회견도 양금당 하셨을 때, 할머니가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굴종적이죠. 그리고 이런 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나중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다시 원위치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너무나 모든 것을 굴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달난 네. 모습까지 보여주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느긋하게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걸로 다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의 피해까지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우리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고 예. 그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인데 판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인데 그걸 또 안 따르고 있단 말이죠. 법원의 그렇죠. 판단을. 예.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 방침이 변함이 변함이 없어요. 없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네. 2월 달 되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소식들이 솔솔 흘러나오잖아요. 셔틀 그렇게 외교, 한일 뭐. 셔틀 예. 외교가 된들 수면 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갈 경우는 그것이 오래 못 가죠. 예. 사실 한일 관계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일 관계는 그래서 투트럭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늘 저도 생각하는데 네.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는 따로 제치고 경제 문제는 협력을 또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제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역사 문제나 또는 또 영토 문제는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대로 계속 갖고 가면서도 이쪽 분야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을 양보해 버리게 되면은 굴종적인 게 되고 건강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더 악화될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예. 참 이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사안이 그냥 이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랑 연결돼 있는 네, 모든 걸 이번에 그렇죠. 이란 상황도 그렇고 네.
결국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이번 설 밥상을 통해서도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험하다. 일본에 대한 굴종은 저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일본이 지금 무장화하고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군사 대국화로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거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북한 미사일 예. 어쩔 수 없는 거다. 미국, 일본 머리 위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네. 군사력을 키우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음. 식으로 옹호하잖아요. 일본은 사실 지난번에도 오마이티비에서 다루었지만은 네. 실제 안보 전략서에다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처음 명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옹호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오로지 한일 관계를 개선한 그 업적, 네. 성과 이걸 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양보하고 굴종적으로 가고 있어서 네.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의 네. 밖에 안 나오는데 예. 이란의 반응 또 일본의 반응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우리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예.